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올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조정 지역이 인제 대거 해제가 됐는데 인제 광명이랑 하남이랑 성남 그렇게 일부, 그러니까 서울과 인제 근접해 인접해 있는 지역들 제외하고 이제 다 해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 앞으로 인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좀 예측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전에 제가 왜 한 달 전에 영상 찍은 데서 인제 환율이 좀 고점인 것 같으니까 외화 예금을 하는 건 아닐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환율이 많이 좀 내려왔죠. 그래서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 외화 예금을 안 하신 분들은 어 괜찮았을 것 같고, 그에 반면에 인제 환율이 고점일 때 오히려 그 달러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손실을 좀 보시고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아시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 맞추고 이런 거를 자꾸 제가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 드려야지 또 아시니까, 이제 깨알 인제 PR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이게 조정적 해제가 된 게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요 관점이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제 행동을 해야 될까? 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뭐 아산이라든가 뭐 강원도 원주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천안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인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이유가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비조정 지역 혹은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조정 지역들이 오히려 좀 수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비조정 지역들은 예전에 그런 메리트는 많이 없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전에는 서울 수도권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지방 지역이 비조정 지역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수도권은 좀 늦은 감이 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말부터 시작해서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20 년도 말부터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이런 "지방 쪽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이런 지방 쪽들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은 이제 이미 많이 올랐던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제 그때 만약에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지방에 분산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물론 지방마다 또 입지가 다 다른 거니까 그 와중에서도 뭐 또 좀 덜 오른 지역도 있고 덜 떨어진 지역도 있고 좀 더 많이 빠진 지역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0 년도에 말 기점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은 어 거의 고점이었다. 거의 고점에 근접했거나 고점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저평가된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은 방향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도 인제 그렇게 저랑 회원들이랑 저희 인제 투자 방향을 잡고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조정적이 해제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수도권에 뭐 광명이나 과천이나 성남이나 하남 이 지역들 제약은 다 이제 풀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 조정 지역에 지방에 있는 비조정 지역의 메리트가 많이 없어지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시 비조정 지역이라는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는 거죠.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일단은 취득세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중과가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년 5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를 됐다는 얘기예요. 유예.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비조정적으로 됐으니까 그 유예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5 월쯤 되면은 이 양도세 중과가 유예를 1년 더 연장, 2년 더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 지역 해제로 인해서 사실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2023년 5월 30일, 그러니까 6월 1일 전까지 급하게 주택을 처분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제가 고렇게 제가 좀 조언을 유튜브 상에서 조언을 드렸었거든요. 이거 다 유튜브 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내년 5월 30 일이 지나더라도, 5월 말이 지나더라도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안 받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굉장한 메리트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럼 시장은 앞으로 지방보다는 다시 수도권으로 턴을 할 가능성이 쪼금 더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은 가격이면 수도권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또 교통망도 GTS라든가 이런 게 확충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이 지방보다 이렇게 입지가 더 좋은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바람이
수도권 쪽으로 불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얼마만큼 더 올릴 것이냐. 그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릴 것이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이것도 좀 반응을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죠? 어떻게 하고 있죠? 금리를 더 올리면은 영국이나 이제 선진국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제 침체돼서 자꾸 목소리를 높이니까 금리를 또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 있다. 그런 고충이 있다. 지금 이렇게 현실이 인식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어 좀 올리는 것도 좀 정점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추가로 더 금리를 올린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 주식도 좀 약간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미국 주식도 오르고 우리나라 주식도 저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랐고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 좀 바닥일 거라고 생각했던 해서 영상 찍었던 것도 지금 그때가 딱 바닥이었고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자 선행지표 주식이나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안정적으로 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고환율에서 지금 다시 이제 환율이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지만 그래도 최고점에 비해서는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도 바닥에서 조금 바닥을 찍고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도 여기서 추가로 더 떨어질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더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이 거의 진 바닥이지 않겠냐. 이게 제 판단인 거죠. 왜냐하면 선행 지표인 주식과 환율 이런 부분이 좀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어느 정도는 거의 바닥을 지나고 있고 여기서 또 추가로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뭐 100% 맞진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또 하나 또 제가 또 눈여겨보고 있는 게 최근에 대출 규제를 이제 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15억 이상. 그래서 대출 규제 15억 이상 해준다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났던 데가 어디였냐면 잠실이었거든요. 왜냐면 잠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잠실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면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고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좀 제 개인 단톡 우리 회원들 단톡방에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잠실 쪽에는 실수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대출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실수요자들도 지금 잠실 쪽에 좀 아파트를 좀 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조정적이 해제가 되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살아날 건데 지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냐면 어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해서 요게 인제 저금리로 안심 전환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대출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자격 요건이 예전 종전 3억 에서 6억 으로 늘어났죠. 그다음에 어 연소득도 기존보다 늘어나서 1억 정도의 연소득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연소득 1억 이하에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고정금리에 안심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것도 또 세금이 투입돼 가지고 좀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 수도권에 제 생각은 수도권의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안심 전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들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6억 이하의 수도권의 아파트는 앞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이게 제 결론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안심전환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취득세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도 좀 더 공제해 주겠다. 200만 원 공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취득세는 원래 애당초 1%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억 이하는 1%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600만 원인데 거기서 또 공제를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들은 좀 정부에서도 과감히 주택을 매수해도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지금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주택자에서 처음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쉽게 안 움직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집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금리도 올라가고 세계 경제도 안 좋아질 것 같고 굉장히 경제가 불투명한데 여기서 집을 산다고 이건 좀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먼저 움직일 거냐면 제 생각은 그런 게 지금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2주택까지 비조정 같은 경우는 중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를 왜냐하면 지금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수도권에 한 채를 더 산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1%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채 있으신 분은 한 채를 더 살 여력이 된다. 물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심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택을 구입해서 뭐 전세를 끼고 산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1 주택자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안심전환 대출을 활용해서 6억 이하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살 여력이 생긴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데는 이제 더 이상 좀 추가로 빠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장기간의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쪼금 빨리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투자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보면은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서 수익이 커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쪼금 늦게 들어가서 수익을 좀 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가장 바닥일 때, 가장 시장이 전망이 어두울 때 들어가면 수익이 가장 크긴 해요. 돌이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좀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무 무리해서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내가 당장 뭐 진짜 현금이 몇 천만 원 있고 빚이 뭐 이만큼 있는데 또 이걸 집을 사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좀 내가 무주택자고 내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 이 정도는 갚을 능력이 있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한번 또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를 거는 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안심 전환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해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은 또 참고해서 여러분들 현명한 의사결정 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용이 여기까지 내용을 할게요. 네. 그리고 요새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요새 부동산 스터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스터디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3 기가 모집이 돼서 3 기는 주말반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스터디는 이제 수시로 계속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인제 인원이 차면은 4 기, 5 기, 6기 이런 식으로 갈 예정이니까 제가 밑에 댓글에 부동산 스터디 관련해서 내용을 인제 올려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에 달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해서 또 신청하실 분들 미리 예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약하셔서 이제 4 기, 5 기, 6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스터디 1기 해 하신 분들은 이제 다 마쳤거든요. 1 기는 마쳤고 이제 간단히 회식도 했는데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고 또 기존에 인제 못 들었던 그런 강의인데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서로 질문도 주고받고 하는 내용의 강의였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고, 그런 후기들도 인제 조만간 올릴 예정이니까, 제 블로그에 올릴 예정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